6절 평가의 오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집중 경향의 오류. 평가의 결과가 중간 부분에 모이는 경향. 아까 이제 반응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이제 반응 경향 가운데서 요거 집중 경향을 의미하죠.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만 표시하는 것도 이제 반응 경향인데, 요거는 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이 집중 경향이에요. 평가자가 극단의 평가를 피하고 중간 점수를 주는 데서 오는 오류. 그 다음에 이제 후광 효과, 인상의 오류, 연쇄 오류라고 되어 있죠. 할로우 이펙트.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의 특성이 관련 없는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평가의 요소보다 피평자의 인상이나 품성에 대해 평가하는 선입견에 따른 오류. 그러니까 제가 그 유산슬, 유재석, 그분의 이제 유산슬로 이제 데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웃겼던 게, 태진아 씨랑 진성 씨랑 진성 씨도 그때 있었나? 하여튼 이렇게, 김연자 씨랑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유재석 씨인 줄 모르고, 일종의 이제 데모 테이프를 들려줬어요, 처음에. 누구라고 안 밝히고. 근데, 세 분 모두 아주 혹평을 했거든요. 이야, 뭐 이렇게, 말이야, 아무나 이렇게, 트로트를 막 부르려고, 이러면 안 되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오갔던 거예요. 근데, 밝히죠. 이거, 유재석 씨가 한번 해보는 거.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좀 부족한 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리듬감도 좋고, 이런, 꺾기 이런 거 보니까는, 충분히, 트로트를 해도 된다. 평가자의 이제 그런 어떤 아우라, 그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긍정적인 면 때문에 다른 면도 좋게 평가하는 관대의 오류, 이게 관대의 오류겠죠. 한 가지 부정적인 면 때문에 다른 면도 나쁘게 평가하는 엄격의 오류,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진술문 가운데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제 선택 평가 척도를 통해 이제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오류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행동 특성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오류. 이제 대표적으로 지능 지수가 높으면 창의력이 높다. 아니면 지능 지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면 성격도 좋다. 이런 식의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과학적인 관찰, 특성의 의미론적 변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비의 오류. 어떤 평가 특성을 평가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오류예요. 평가자가 지닌 특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에게 없는 특성이 있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거나 반대로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죠. 가령 키 작은 것이 컴플렉스인 사람은 키 큰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을 갖다가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전부 다 X, 이런 게 이제 대비의 오류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근접의 오류입니다. 유사한 항목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비슷하게 평가하는 오류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운 평가로 인하여 특성 사이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오류이다. 그래서 세 번째, 비슷한 성질을 띤 측정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런 근접의 오류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보죠? 특히나 이제 언제 모의고사를 봅니까? 우리 본고사, 우리 임용시험,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뒤에 보잖아요. 보통 이제 2달 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봐서 임용시험 당일날 본고사하고의 이 거리를, 시간적 거리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의고사에서 보았던 그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본고사와 가까워짐으로써 점수를 갖다가 높게 얻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근접의 오류입니다. 근접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이전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것과 유사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 본래의 평가 이루어지는 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근접의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근접의 오류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갖다가 치러 가는데 그 공간을 갖다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이제 본래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근접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무관심의 오류입니다.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한 명의 평가자가 너무 많은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뜻합니다. 자, 7번째 표준의 오류입니다. 평가자가 표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점수를 주는 표준이 평가자마다 다른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평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여러 피평자들이 있으면 맨 처음에 점수를 갖다가 100점 만점에 99점을 첫 번째 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보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평가 점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밀접하게 그냥 딱 붙어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적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죠. 의도적 오류, 특정 학생이 유리하도록 관찰 결과와 다르게 과장하여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이거는 진짜 나쁜 오류고요. 말도 안 되는 오류고. 편파적으로 이제 평가 점수를 갖다가 높게 혹은 낮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적 오류라고 하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오류인데 많이들 하죠.